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유용한 자료,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책자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책자 내용이 정말 방대한데 오늘은 특히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죠. 맞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아서요. 어떤 일자리들이 있고 또 어떻게 참여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네,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딱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이 안내책자를 같이 넘겨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공익활동이네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보통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활동 내용이 주로 독거노인 돌보는 노노케어나 지역 환경미화, 공공시설 봉사 같은 거네요. 맞아요.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들이죠. 이게 단순히 용돈벌이 개념보다는 뭐랄까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소득 보충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고 또 사회적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확실히 그런 목적이 강해 보이네요. 참여 기준도 비교적 명확하고요. 네,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조금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좀 더 기업이랑 직접 연결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시니어 인턴십이요. 아, 네. 시니어 인턴십. 이건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이제 새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대상이죠. 네, 기업이 어르신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그냥 인턴 채용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점이요? 인턴 기간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하면 또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이 강화돼요. 와, 그렇군요. 단순히 한 번 뽑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장기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르신 고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어르신들께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뭐랄까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좋은 제도네요. 이런 체계적인 지원 구조가 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에도 찾아보면 시장형 사업단 같은 것도 있고요. 아, 시장형 사업단이요? 그건 어떤 건가요?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약간 소규모 공동사업체 같은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거나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아하,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는 형태군요. 또 취업 알선형도 있던데요. 네, 그건 말 그대로 기업의 어르신들 취업을 직접 알선해주는 좀 더 전통적인 의미의 일자리 중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생각보다 길이 여러 갈래네요. 그럼 이런 다양한 기회들을 실제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어디로 가야 하죠? 네, 그게 중요하죠. 보통은 이제 수행기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수행기관이요? 예를 들면 어떤 곳들이죠?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뭐 대한노인의 취업지원센터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기관들이 참여자 모집부터 교육, 활동관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급여 지급까지 다 맡아서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는 일단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같은 곳에 문의를 해보는 게 시작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직무교육이나 안전교육도 이 수행기관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안전교육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특히 안전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활동하시다 보면 안전 문제가 중요하니까요. 의무사항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청 절차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그냥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참여 신청서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거예요. 책자에도 관련 서류를 수행기관에 내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서류 준비가 필요하군요. 일단 신청하고 참여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수행기관에서 보통 활동일지나 출근부 같은 걸로 참여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정해진 날짜에 활동비나 임금을 지급하는 거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부정수급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수행기관에 대해서 경고 조치나
심하면 사업 중단 같은 제재도 가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거네요. 그렇죠. 사업의 신뢰도나 지속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책자를 통해서 어르신 일자리의 종류부터 참여 방법, 관리 방식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공익활동부터 시작해서 기업 연계형, 창업 지원형까지 정말 폭넓네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소일거리나 용돈벌이를 넘어서 사회에 계속 참여하고 또 활력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유형의 일자리가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가까운 수행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틀을 명확하게 보여주니까요.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제도들이 과연 실제 현장에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어떤 필요나 또 능력 그리고 바램과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좋은 지적이시네요.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네, 단순히 이런 게 있다를 아는 걸 넘어서 정말 나에게 딱 맞는 기회를 찾고 또 거기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가 또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지, 어떤 점을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지 그런 고민도 함께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